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심지어 아주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말이죠. 자유라는 단어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모든 것이 통제된 채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는 평화롭고 멀쩡해 보이는 도시 풍경 뒤편에 숨겨진 그곳 주민들의 진짜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탈북민의 눈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선택이 없는 삶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 인간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깊은 공감과 성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미영 씨는 북한이라는 특별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그림자 속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의식이었고요. 어린 마음에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감사함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었답니다. 국가가 정해준 대로 생각하고 국가가 정해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였으니까요. 배급소 앞에는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배급대 위는 텅 비어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리다가도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는 현실에 익숙해져 있었죠. 굶주림은 일상이자 숙명처럼 따라붙는 그림자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장마당에서는 은밀하게 물건들이 오고 갔습니다. 작은 쌀 한 줌, 옥수수 몇 알을 구하기 위해 눈빛으로 서로를 살피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거래가 이루어졌죠. 이 모든 것이 국가의 감시망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미영 씨의 집에서는 작은 불빛 아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여온 낡은 녹화기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었죠. 화면 속 화려한 옷차림과 풍요로운 도시 풍경은 미영 씨에게는 꿈속에서나 볼 법한 다른 세상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 봐 숨죽여 웃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TV를 끄던 그 순간들. 이웃들 역시 검열을 두려워하며 조용히 지내고 서로에게 어떤 말도 쉽게 건넬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편에는 늘 답답함과 은근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그렇게 통제된 삶 속에서 미영 씨는 특별한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다른 세상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하게 되는 균열의 순간이었죠. 어느 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외국 방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웅얼거리는 소리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낯선 언어와 음악은 미영 씨의 마음에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스크린으로 보았던 한국 드라마는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원하는 것을 먹고 입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한 체제가 가르쳐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요롭고 다채로운 모습이었으니까요. 국경 지역에서 은밀히 오가는 소문들, 브로커를 통해 몰래 들여오는 외부 영상물들은 미영 씨의 마음에 혼란과 갈등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와 은밀히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안해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배워온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저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어렴풋한 진실이 미영 씨의 가슴속에 희미한 희망과 함께 커다란 물음표를 던졌을 겁니다. 자유와 풍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현실 간의 괴리 속에서 미영 씨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내면의 격동을 겪기 시작한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났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세상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과연 미영 씨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작은 빛은 미영 씨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을 넘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통제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이게 되었을 겁니다. 라디오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바깥 세상 소식,
그리고 몰래 들여온 영상 속에서 접한 자유로운 삶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에 끊임없이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테고요. 이러한 의문은 미영 씨의 내면에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된 것이었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답답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외부 소식에 대해 은밀히 주고받던 이야기들은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속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갈증과 불안을 확인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저 너머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어렴풋한 진실은 미영 씨의 가슴 속에 희미한 희망을 피어올렸지만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감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게 미영 씨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현실과 외부 세계의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배급소 앞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텅 빈 배급대를 마주하며 그리고 장마당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은밀한 거래를 목격하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희망은 점차 절박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규가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앙상한 모습을 보며 또 때로는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며 미영 씨는 더 이상 북한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삶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유를 갈망하는 처절한 외침이었죠. 외부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내부의 비참한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미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탈출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죠.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하는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미영 씨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브로커와의 접촉이었을 겁니다. 어둡고 수산한 골목길, 인기척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남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현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안겨주었을 테죠. 브로커의 눈빛 속에서 미영 씨는 희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순간은 아마도 미영 씨의 인생에서 가장 비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이를 악물고 참아냈지만 가슴속에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 비장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테죠.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차가운 물줄기를 바라보며 미영 씨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흔들리는 미래를 응시했을 겁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나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유를 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을 겁니다. 이제 그녀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영 씨의 발걸음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강물 앞에 섰을 겁니다. 차가운 강물은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쿵쾅거렸을 테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은 자유를 향한 갈망을 부추기는 동시에 미지의 공포를 드리웠을 것입니다. 얇은 옷깃을 여미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한 발짝 내딛던 그 순간, 온몸을 꿰뚫는 한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미영 씨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강물에 비친 달빛은 마치 그녀의 흔들리는 운명처럼 일렁였을 테죠. 강을 건너는 여정은 그야말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였을 겁니다. 국경 경비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강기슭의 갈대밭에 몸을 숨기거나 흙탕물 속을 기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테죠. 차가운 강물은 발끝부터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비로소 작은 안도감이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낯선 땅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땅은 드넓고 복잡했지만 미영 씨에게는 그저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공포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을 테죠. 밀림처럼 우거진 숲길을 걷고 또 걸으며 흙과 땀으로 범벅된 얼굴 위로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을 겁니다. 밤에는 은신처 삼아 찾아든 낡은 창고나 버려진 오두막에서 작은 외부 소리에도 온몸을 움츠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을 쫓는 발소리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브로커의 안내를 따르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이 자리했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혹시 나를 팔아넘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을 테죠.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브로커의 배신이나 불법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곤 하니까요. 굶주림과 갈증은 일상이 되었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은 미영 씨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절망뿐인 고향이, 앞에는 희미하지만 자유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중국을 거쳐 라오스, 그리고 태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끝없는 미로 같았을 겁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깊은 정글 속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죠. 때로는 며칠 밤낮을 걸어 바른 물집투성이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거나 독충과 야생동물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을 테죠. 국경 수비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순간들은 어떠했을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자동차 엔진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 달렸을 겁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태국 국경을 넘던 그 순간 미영 씨의 복잡한 심정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자유의 땅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여정에 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테죠. 혹시 이곳에서도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유를 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을 겁니다. 이제 한국으로의 마지막 여정만이 남았을 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